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을 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내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내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을 하고 내 젊음과 이별을 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도 이별을 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면 그 단서를 찾고 또 탐문하며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안다고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니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문제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선 생각의 양이 아닌 깊이가 필요하다.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라고만 말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내 감정을 묶어두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 그 무뎌진 감각은 내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었고 이렇게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어딘가 모를 착취되고 있는 내 자신을 방치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변함이 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이 들다. 그렇게 투정을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늘 강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을 때, 나도 이제 힘들어 라고 말을 해야 한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학대일 뿐이다. 내가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이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문화적인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에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의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다는 거.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겐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울 거란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